세상을 안다는 것. 그건 단지 무엇을 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시선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틀 안에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켜고 뉴스를 읽고 영상을 보고 피드를 넘깁니다. 말하고 있는 건 누굴까요? 우린 그 정보들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왜 보여줄까요? 어떤 정보는 강조되고 어떤 사실은 사라지고 어떤 진실은 침묵 속으로 밀려납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정보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사고하지 않는 대중에게는 정보가 무기가 아니라 족쇄다. 정보는 무기가 될 수도 해방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이제 그 질문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봅니다. 미디어의 시작. 정보를 말하기 시작한 그 첫 순간으로 미디어의 탄생, 진실을 말하는 자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누가 그 진실을 말하는가? 그 오래된 질문은 미디어의 역사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했을 때 세상은 처음으로 진실을 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 전까진 권력자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말과 권위, 기록과 성직 사이에서 진실은 오랫동안 위에서부터 주어졌죠. 하지만 인쇄술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복제와 전파, 그리고 다른 관점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각 시대의 미디어는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통제의 방식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정보를 널리 퍼뜨릴 수 있다는 건 동시에 현실을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디어는 단지 사실을 전달하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구성하는 거대한 거울이었습니다. 어떤 장면은 비추고 어떤 장면은 흐리게 하고 어떤 장면은 아예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사실과 진실을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진실은 편집된 현실, 선택된 프레임 위에 놓인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죠. 진실은 권력을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권력은 언제나 진실처럼 보인다.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는 자의 손길에 따라 움직입니다. 누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가? 누가 편집 버튼을 누르는가? 누가 뉴스라고 선언하는가? 우리는 미디어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 사이를 걸어왔습니다. 그 안에서 진실은 때론 밝혀지고 때론 감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뉴스는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그 뉴스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누구의 침묵을 방치하고 있을까요? 뉴스는 누구의 입인가? 언론과 권력의 공생. 우리는 매일 뉴스와 함께 하루를 엽니다. 헤드라인을 확인하고 속보를 읽고 뉴스 앵커의 목소리를 듣고 인터넷에 쏟아지는 기사들을 훑어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읽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듣는 것이 진실이라고. 하지만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공정한 보도라는 말은 언제나 편안하게 들리지만 그 말 뒤에는 누군가의 선택이 있습니다. 기자의 시선이 아닌 편집국장의 판단. 편집국장의 판단이 아닌 대기업의 광고주. 그리고 그 광고주가 눈치 보는 정치 권력. 뉴스는 정보를 전달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을 읽는 것이 아니라 편집된 이야기, 짜여진 서사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어떤 장면을 잘랐는지, 어떤 단어를 굵게 강조했는지, 그 모든 게 진실의 형태를 바꿉니다.
현대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다. 대신 진실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판단이 아니라 습관으로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익숙한 미디어, 익숙한 논조, 익숙한 방식. 진실이 아니라 익숙함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권력과 언론이 공생하는 방식입니다. 한때는 언론이 권력을 감시한다고 배웠지만 지금은 언론이 권력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현실. 그러니 다시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그 뉴스는 진실을 전하려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이기 원하는 진실을 꾸미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 모든 뉴스는 왜 하필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나타났을까요? 왜 어떤 뉴스는 뜨고 어떤 뉴스는 묻히고 왜 어떤 사건은 반복해서 보고 어떤 사건은 단 한 줄도 보지 못할까요? 그 모든 선택은 이제 한 사람의 편집자가 아니라 수백만 개의 코드, 수십억 개의 클릭, 그리고 하나의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됩니다. 알고리즘의 알고리즘, 우리가 보게 되는 것, 보지 못하게 되는 것.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소비합니다. 스크롤을 내리고 클릭을 하고 스킵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반복되죠. 이제는 찾는다기보다는 받는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 대신 선택한 것을 보고 있는 걸까요?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 인스타그램의 피드, 뉴스 앱의 상단 기사, 검색 결과의 첫 번째 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할 것을 예측한 기계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좋아할 가능성이 높은 것, 우리를 오래 붙잡아 둘 수 있는 것, 광고를 클릭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 판단을 바탕으로 정보는 우리 앞에 정렬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원해서 본 거야. 이건 우연히 발견한 거야. 이게 요즘 중요한 일이야. 하지만 그 우연은 설계된 것이고 그 중요함은 기계가 매긴 점수의 결과입니다. 기술은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이데올로기다. 우리는 이제 사람이 만든 뉴스가 아니라 기계가 고른 뉴스를 봅니다. 사람이 편집한 피드가 아니라 코드가 설계한 피드를 따라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알고리즘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콘텐츠를 밀고 어떤 콘텐츠를 감추고 누구의 얼굴을 띄우고 누구의 목소리를 묻을지 그 모든 것은 기계가 배운 기준에 따릅니다. 그 기준은 인간이 만들었고 그 인간은 기업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강력한 현대의 편집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지만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 알고리즘. 그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보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 머무를지를 계산합니다. 이제 진실은 가장 신속하고 자극적이고 확신에 찬 콘텐츠 속에 묻히고 그 자리를 빠르게 클릭되는 이야기들이 채워갑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건 가짜 뉴스가 아니라 편향된 진짜 뉴스입니다. 조금만 잘라내고 조금만 과장하고 조금만 늦게 보여주면 진실은 그대로지만 의미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게 정보는 남아있지만 우리는 점점 서사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 서사는 누가 만들고 누가 조종하는가? 프레임과 서사. 어떻게 진실은 구성되는가? 어떤 뉴스에서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10명이 죽었습니다. 범인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외국인 한 명이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10명이 희생됐습니다. 그중 6명은 어린이였습니다. 사실은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에 남는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그게 바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을 선택하고 배치하고 조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이야기, 그 서사가 우리의 감정을 흔듭니다. 의견을 만들고 분노하게 하고 동정하게 하고 어떤 때는 행동하게 만듭니다. 사실보다 더 강력한 건 이야기다. 진실은 때로 조용합니다. 사건은 단순하고 숫자는 무심하죠. 하지만 그 위에 이야기라는 옷을 입히면 사실은 갑자기 의도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범죄율이 올랐다는 말과 외국인 범죄가 증가했다는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서사가 지목하는 대상은 다릅니다. 미디어는 언제나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만 전달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늘 어떤 방향으로 말해지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의 힘입니다. 뉴스에서, 다큐멘터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보는 유튜브 영상, 커뮤니티 글, SNS 피드 속에서도 프레임은 늘 존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이야기 구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보는 모든 정보는 하나의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건 누가, 왜 이렇게 구성한 것일까? 정보는 중립적일 수 있어도 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사에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으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은 진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로 만드는 자가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이 서사가 의도를 가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정보는 어떻게 무기가 되는가? 가짜 뉴스와 정보 전쟁, 무기화된 사실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 속도가 선택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증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퍼지는 것,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한 장의 이미지, 한 줄의 자막, 클릭 한 번에 복사되고, 공유되고, 증폭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퍼진 정보는 더 이상 정보가 아니라 전염병처럼 움직이는 감정이 됩니다. 분노, 혐오, 불신, 공포. 진실은 전염성이 없다. 하지만 거짓은 그렇다. 가짜 뉴스는 단지 틀린 뉴스가 아닙니다. 그건 조직된 의도이며 전략적 선택이며 현대 전쟁의 도구입니다. 이제 뉴스는 사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조작하고 군중을 유도하고 진실에 대한 감각을 흐리게 만드는 기술이 되어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정보의 수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전쟁은 탱크도 없고 총도 없지만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빼앗아갑니다. 누군가의 목적에 따라, 누군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실은 깎이고 다듬어지고 때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무지입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태도,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는 자세. 가짜 뉴스는 틈을 노립니다. 그 틈은 지식의 공백, 그리고 비판의 결핍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의 구조를, 그 이면의 알고리즘과 권력을 우리는 정말 이해하고 있나요? 미디어 리터러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수백 개의 정보를 봅니다. 기사, 영상, 알림, 댓글. 우리의 뇌는 마치 뉴스피드라는 강물에 떠밀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흘러가고 있죠. 하지만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읽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는 대로 믿고만 있는 걸까요? 미디어는 더 빨라지고 더 정교해졌고 더 눈에 띄게 설계되었습니다. 광고는 콘텐츠처럼 보이고 사실은 의견처럼 말하고 알고리즘은 선택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 습관을 배웁니다. 맞는 것 같아 하는 인상으로
많이 본 글이니까 하는 무의식으로 우리는 자주 믿고 자주 속고 결국 무감각해집니다. 자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다. 진짜 자유는 많은 정보를 받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 정보가 왜,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지를 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보를 의심하고 해석하고 구성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듯 우리는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의 정치, 데이터의 조작 방식, 플랫폼의 편향된 구조를 읽는 법을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읽지 않으면 미디어가 우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거대한 정보 체계 외에 다른 방식은 없을까요? 다른 진실의 길, 다른 시선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제 주류 미디어가 가르쳐 주지 않는 다른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일 시간입니다. 대한 미디어와 저항의 목소리, 진실의 다른 경로들. 당신이 오늘 들은 뉴스는 어디에서 왔나요? 누가 말했고 누구는 말하지 못했나요? 우리는 주류 미디어가 침묵한 이야기를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 듣습니다. 유튜브의 한 구석, 구독자 몇백 명밖에 없는 독립 채널에서 기성 언론이 감추거나 지나쳐버린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팟캐스트의 목소리는 카메라가 가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발굴하고, 시민 저널리즘은 전문 기자가 아닌 평범한 이들의 눈으로 현장을 기록합니다. 이들은 대단한 자본도 없고 이름난 브랜드도 없지만 때로는 더 정직하게, 더 절박하게 진실을 말합니다. 이들은 묻습니다. 왜 저들은 보도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왜 이 목소리를 몰랐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 다만 들을 귀가 필요한 것이다. 진실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진실은 언젠가도 거대한 방송국의 스튜디오가 아니라 어두운 골목의 핸드폰 렌즈 뒤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길거리의 인터뷰, 작은 독립 언론의 PDF 리포트, 검열을 뚫고 올라온 SNS의 생중계 속에 이미 우리는 다른 진실을 보고 있었는지도요. 그들의 말은 거칠고 편집은 투박하며 전달은 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진실을 밝히겠다는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항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었는지가 진실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누는 기준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알게 되죠. 진실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단지 누가 말할 수 있었고 누가 말하지 못했는가의 차이였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알림을 봅니다. 스크롤을 내리고 피드를 넘기고 제목만 보고 판단합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정작 무엇을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단순한 연결이나 접근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힘은 이해에서 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우리의 질문을 대신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우리의 생각을 대신 짜맞추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미디어는 도구가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자는 쉽게 지배당한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의심에서 시작된다. 정보의 시대는 지식의 시대가 아닙니다. 의심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말해주는 이보다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더 중요한 시대. 당신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있는 그대로라고 믿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된 구성물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묻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왜 이 정보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전달되는가? 그 질문 하나가 우리를 깨어있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디어는 더 이상 족쇄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미디어를 읽는 자, 진실을 찾는 자,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질문할 때에만 그 진실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질문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